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종전에 드디어 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보다도 더 잘 나와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 제가 종전에 불과 10분 전에 이제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요 예상치는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스트릿 컨센이랑 이제 뭐 위스퍼링 넘버 전부 다 상회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네, 그 주당 순이익의 이제 그 컨센 상단이 그 1.28달러 정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1.26 정도였는데 위스퍼링 넘버가 1.28이었고요. 네. 1.3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시장의 컨센보다 높아진 눈높이를 초과한 상회한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매출도 뭐 전년 대비해서 62%, 전분기 대비 22% 증가했고 조정 EPS가 이제 60%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가 512억 달러니까 예상치 그 493억 달러를 뭐 훌쩍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블랙앱 기반의 수요가 사상 최고치였고 이런 그 추론 같은 경우가 그 전 세대 대비해서 10배 정도 효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게임 부분이 살짝 컨센보다 한 1% 정도 미달했지만 그 어떤 실제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었고요. 그 전문가 그래픽 부분과 그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성장이 잘 나타내서 네. 그 게이밍 부분 빼고선 전체가 다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났고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자체도 시장을 넘어가는 그런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평가를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블랙의 판매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뭐 주요 클라우드의 그 GPU가 사실상 다 매진이다라는 거고 완판.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GPU가 훈련에 집중해 있었는데 네. 훈련에서 추론으로 확대되면서 양쪽 모두 다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증가 중이다라는 그 경영진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AI 사이클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강한 선순환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경영진의 말들 봐도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렇죠. 네. 이보다 좋을 수 없죠. 완벽한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번에 특히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을 굉장히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매출, 이익 모두 다 시장의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 그 블랙에로 전환의 초기 국면에도 불구하고도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마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어올 때 한 시간에 지금 몇 퍼센트 올라가네요? 6% 올라가네요. 제가 들어올 때 한 3%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옵션 변동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7% 내배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야, 근데 다행인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쇼크를 쓰면 마이너스 위로 6% 올라갔죠. 빠졌을 수도 네. 있어요. 그리고 그 게이밍 부분만 약간 분기 역상정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죠. 대세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요.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부분은 다 네.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4분 가이던스가 중요했는데 그거 역시도 주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캐펙스 투자 자체도 확정 국면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관점에서도 AI 캐펙스가 투자가 계속 이어질지를 봤는데 이것도 지속 확대가 얘기하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오히려 더 가시화가 더 명확히 됐다는 게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AI 투자 사이클이 이제 훈련 중심에서 추론으로 확장되면서 GPU, 서버,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장비 수요가 구조적인 그 성장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 저런 급반등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 눌렸던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중심으로는 상당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기대가 되네요. 제가 반등이라는 표현한 거는 정고점을 바로 넘어갈 수 정도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 게 12월 달에 그 이번에 FOMC 그 회의록에 보면 네. 12월 달 금리 동결이 좀 상당히 좀 유력해졌기 매파적이었죠.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지금 그 조정이 AI 버블론 자체는 사실 핑계고 결과적으로는 달러 유동성 부동 때문에 시장이 눌린 거고 네. 그 기반으로 뭐 암호화폐라든가 기술주들이 주가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AI 거품론을 잠재워 오면서 그 주가의 저점을 바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정고점을 뚫는 것들은 이제 그 달러 유동성이 풀려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현재 6% 가까이 강세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를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교 1등이 수능에서 올 1등급을 맞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수능 만점지 성적표를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아까도 AI 버블 논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건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비단 이 AI 버블이 엔비디아만이 현재 촉발시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또 워낙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걸 완전히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메타나 아마존 같은 데에서 좀 약간의 자부분 남아 있을 수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가 그 거품론을 좀 잠재웠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그쵸. 그러니까 AI 버블로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 IT 버블과 좀 유사한 그런 뭐 파이낸싱 문제라든가 그런 이제 그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제가 앞서 그 말씀드린 그 시장의 조정 이유가 AI 버블로는 단순히 핑계일 뿐이고. 그 유동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그 시장이 그 신고가 나오고 급등세가 나왔던 거는 결국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이슈인데, 유동성이 멈추거나 줄어들 때는 밸류에이션이 하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EPS는 올라가는데 실적은 올라가는데 왜 주가 빠져? 밸류에이션 하락인데 지금은 그 밸류에이션 상향이 지금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EPS 증가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그대로인데 EPS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갈 때 주가가 급등세가 나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은 주가 급등보다도 반등 정도로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유동성이 바닥이 났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좀 많이 들려오고 있죠. 뭐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100선을 돌파하는 그런 강달러 흐름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오늘 미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실적 발표 후에 재료 소멸이 난다고 하기에는 반등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비슷한 좀 강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상당히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날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우려 때문에 둘 다 조정이 왔는데, 하이닉스는 21선이 깨졌고, 네. 삼성전자는 장중 41선이 깨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빠진 그 주가 폭은 비슷한데 추세 자체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네. 올라가는 건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그 반도체주 전반으로 오늘은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폭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번 조정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이닉스가 얼마 샀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한 55만 원대에 샀어요. 매수를 조금씩. 어제도요? 제가 일부 네. 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산 가격대가 27에서 34대고 지금은 계속 이제 주가가 좀 생각보다 빠지면 네. 조금 더 추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좀 9만 5천 얼마 96,500원 진짜 저가게 일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충분히 매력적인 그래서 가격이라고 오늘 갭이 너무 세게 네. 떴을 경우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그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에서 여전히 3천억 이상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주가를 또 누르려고 할 그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누르려고 할 때 12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어떻게든 주가를 눌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누르려고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 전에 또 한 번 저가면서 기회가 오겠네요. 그럴 때 매수하시고요.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은 올라갈 때 쫓아가면 물리는 장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내가 보던 종목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눌러줄 때, 외국인들 눌러줄 때 그때 잡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분명히 뭐 거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장인데 추격 매수는 오늘은 조금은 약간 자제를 하셨다가 이제 잠시 후에 조금 더 흔들리는 그런 장이 나타나면은 저가 매수에 나서보시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하이닉스의 내년 디램 영업이익률이 거의 70%고요. 뭐 삼성전자도 50% 이상 이제 갈 거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격도 엄청나게 올렸고요. 이게 지금 뭐 가격 결정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 전망 내년 어떻게 좀 판단을 해주실까요? 그 디램 영업이익률 그 70% 얘기는 그 키움증권에서 네.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내년에 키움증권에서 내년 연도 그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80조로 상향하면서 디램 영업이익률 7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런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역사적 기록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주요 지금 증권사들 컨설을 다 모아 보니까 하이닉스는 내년도 평균치가 54.4% 그 디램 영업이익 네. 그 평균 54.4%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 디램 같은 경우는 평균 6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는 7% 이상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내년 평균 영업이익률 컨센이 평균치가 34.3%고요. 네. 그리고 그 57% 디램 영업률은 57%까지 보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메리츠에서 좀 높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가격 협상력이 완전히 공급자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요 기업들이 재고 축적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투기적 성향으로 지금
멀티 부킹하고 있는데 5중, 6중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거는 그 100인데 네. 500%, 600% 뭐 500개, 600개 더 많이 주문을 그러니까 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 발주할 거를 5번, 6번 발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원하는 물량의 그 반도체를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다 못해 넘쳐나네요.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지금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그 HBM 쪽에 캐펙스를 그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범용 메모리 쪽에는 그 팩스를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쇼테지가 좀 나는 건데 언젠가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증설을 할 거거든요. 네. 그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증설력이 나오면 그때가 시점인가요? 그때부터 반도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증설만 하지 않으면 반도체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현재 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7시부터 우리 시각으로 진행이 된 지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이랑 로봇 관련 협력 이야기가 좀 나올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거든요. 이 로봇주들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저께 이제 그 장 끝나고서 이제 소식이 나왔죠.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네. AI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을 공식화를 했고 국내 뭐 로봇 산업 특히 이제 AI와 그 부품 기술주 쪽에는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좀 간만에 또 최근에 조정받다가 다시 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두 기업의 협력이란 거는 단순하게 로봇 개발을 넘어서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다. 그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서로 확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칩을 또 삼성전자가 이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칩뿐만 아니라 아이작이라든가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그 로봇 AI 학습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플랫폼에 삼성전자가 이 플랫폼을 삼성전자가 활용한다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걸 통해서 글로벌 AI 로봇 그 생태계에 대한 표준을 좀 만들고 그 삼성이가 거기에 따르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네. 개발에 대한 속도도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통해서 그 로봇 그 플랫폼과 부품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서 이제 피지컬 AI 생태계 자체를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는 투자라든 관련 M&A도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불구하고 주가가 강한 이유도 네. 향후에 이제 그 삼성 로보틱스를 바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어저께 이게 재료를 반영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어렵겠지만은 비싸더라도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협력 공식화로 인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는 걸 유의하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좀 선별을 해야 되는데 네. 좀 편한 게 없어요. 편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본다고 하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거는 맞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계속해서 뭐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자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났고 이제 오늘 밤엔 또 고용 보고서까지 기다려주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게 약간 좀 고용 쪽에서 흔들리면서 오늘 시장이 살짝 좀 무너지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시장에 조정 받았던 이유가 이제 뭐 달러 유동성에 대한 그 우려도 있었지만은 명목상으로는 AI 버블론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을 눌렀던 이유였고 그게 오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오히려 시장의 우려라든가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일단 좀 잦아들 겁니다. 다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특히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고. 금리요. 예, 네. 이제 10월 FOMC 의서록에 봤을 때는 대부분 여러 의원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또 그 이상의 또 의원들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12월 FOMC로 이제 시선이 좀 옮겨질 가능성이 높을 보고요. 네. 그리고 금리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그 시장이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때문에 그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은 반등 나올 것이고 네. 그 동안에 견조했다던가 금리에 민감한
섹터에서는 좀 주가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주도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물업체 동시만기까지 현재 외국인이 여전히 그 파생해서 그렇죠. 3천억 이상의 상당 부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서 어떻게든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물을 더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6조가 좀 넘는 매도 포지션을 갖고 아직도 있어서 상당한 그래서 이제 물량인데. 현물 가지고 매도를 하거든요. 어제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종가 보니까 2,726억 정도 손실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대략 그러면 한 3,900 전후가 아마 BEP가 맞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눌렀다가 계속 물타기 계속 하니까. 네. 그러면은 3,800 후반 아니면 3,900 요 안에서 이게 점점 그 BEP 정도 맞춰지는 선에서부터는 그게 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도 좀 보수적으로 이제 눌렸을 때 매수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현재 시장은 네. 상승 후에 그 매물 소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 하락이 과도한 측면에서는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부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으니까 악재보다도 좀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수급부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오늘 이슈 자체는 좋았지만 아직까지 외인들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좀 시장을 흔들고 갈 만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하게 저희 이창환 이사와 함께 엔비디아 실적부터 오늘 우리 시장 분석까지 이어나갔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